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연금박사 라이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1시간 동안 해결해드리는 방송,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벌써 183회째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쉬지 않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벌써 5년 가까이 만나 뵙고 있는 것이고요. 요즘 이렇게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댓글로 다 올려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이렇게 나라를 보아하니 방송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 연금보다 더 재밌는 방송이 정치 방송이거든요. 막 짜증납니다, 사실. 연금에서 관심 가지고 연금을 더 많이 또 재밌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오히려 더 재밌는 정치 방송을 보느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뭐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가 시청률을 다 뺏어가니까 연금은 사실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또 밤 9시에 많이들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쨌든 뭐 지금 뭐 사실 이거 보는 것보다 뉴스 보는 게 더 재밌겠죠. 뉴스에 또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참,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행복한 나라다. 국민이 맨날 9시, 8시에 뉴스 보고 정치 뭐 이놈이 나쁘니 저놈이 나쁘니 이런 얘기를 백날 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리고 내 연금 준비에 더 올인해서 내가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도록 연금을 준비하시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러길 또 바라면서 오늘도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굴하지 않고 연금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항상 여러분 연금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죠.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연금 잘 준비한 사람이 위너입니다. 위너. 그렇죠. 그래서 네, 연금 잘 준비하셔가지고 노후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걸 잘 하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죠.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 전부 다 연금박사 라이브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고, 혹시 이 방송에서 해결되지 못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보시면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번호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대한민국 유일하게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해드리는 방송으로 여러분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쵸? 네, 참 양현종님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러게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 끄고 연금에 관심, 그죠? 나라에 관심 없이 내 노후에 관심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다. 자, 남카님 반갑습니다. 김오리님 반갑습니다. 개구리섬님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반갑습니다. 두아이맘님 반갑습니다. 떡국님 반갑습니다. 양현정님 반갑습니다. 다이오님 반갑습니다. 남박사님 반갑습니다. 포홀고고님 75년생인데 추운 아빠라는데 이번 연도 몇 월 달에 한 게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네, 요거 제가 오늘 영상을 찍었으니까 조만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추운 아빠 몇 월 달에 하는지, 네, 시차가 약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내용, 뭐 제가 여기서 그냥 몇 월 달에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보다 실제로 법적으로 법적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분석해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언제 추운 아빠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정리했으니까 그 내용 조만간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달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성민맘님 반갑습니다. 리은케이님 반갑습니다. 성민맘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인정님, 네, 감사합니다. 플라워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희망님 반갑습니다. 네. 개나리님 안녕하세요. 회사 다니면서 연금 2년 납부 후 정지된 상태에서 현재 공무원 연금 납입 1년 됐어요. 네. 회사 다닐 때 납입한 연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회사 다니면서, 일반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 2년 내셨죠? 정지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걸 돌려받은 것도 아니니까 잘하셨고요. 공무원 연금 열심히 납입하시는 거, 공무원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한 20년, 30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나서 국민연금 다시 살리셔가지고 지금 2년 됐으니까 추가로 8년 더 내서 10년 채워서 국민연금도 받고 공무원연금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혹시 공무원 되실 분들,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공무원 임용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일반인 시절에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한 달이라도 넣고 그리고 나서 공무원 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공무원 재직 기간 중에는 국민연금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늘리지는 못하겠지만 공무원을 퇴직한 이후에 뭐 50세 퇴직하든 60세 퇴직하든 65세 퇴직하든 퇴직한 이후에 국민연금을 추가적으로 더 부어서 기존에 공무원 되기 전에 납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부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으로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 임용되기 전에 국민연금 가입 경력이 없다. 그러면 공무원 퇴직한 이후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60세 이전에 퇴직하신다면 가입할 수 있겠지만 60세 이후에 공무원 퇴직하신다면 국민연금을 가입조차 할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개나리님 잘하신 겁니다. 국민연금 2년 내다가 공무원 되신 거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무원 퇴직한 이후에 국민연금 또 추가적으로 불입하셔가지고 연금 받으신다면 공무원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공무원 합격하신 분들 공무원 임용되기 직전에 국민연금 한 달 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람소리님 반갑습니다. 이동규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실시간 생방송 듣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우리 이동규님처럼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해요. 네, 그래서 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당연히. 또 어쨌든 네, 좋은 방송 계속 잘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쉬지 않고 라이브 방송 하고 있습니다. 두아이맘님, 전 뉴스보다 연금 방송이 요즘 너무 즐거워 알람에서 맞춰놓고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아니 사실 뉴스가 좀 더 재밌긴 해요. 드라마틱하잖아. 무슨 밤새도록 뭐 밤에 막 갑자기 후보를 교체하지 않나. 그렇죠. 네, 요즘 뭐 재밌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뉴스보다 연금 방송이 더 즐거우시다니 감사합니다. 월요일 하루 정도는 우리가 연금 박사 라이브 봐도 되죠. 화수목금토는 뉴스 보시고 월요일 하루 정도는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지 이 방송이 다른 분들에게 많이 퍼져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연금을 더 많이 준비하시겠죠. 감사합니다. 두아이맘님. 자, 민슈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정정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실방 당첨이요. 네, 또 간만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티용님, 반갑습니다. 네. 포골고고님, 그럼 추납부는 분할납부가 나온지 일시불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네, 일단, 추납부 일시불로 내시면, 납부 시점에 소득대체율 적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차피 소득대체율이 내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일시불로 내버리면 올해 소득대체율 적용받지만 분할 납부를 해버리면 일부 올해 납부한 일부는 올해 소득대체율 적용받고 내년에 납부한 분납한 것들은 내년 소득대체율 적용받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 개혁이 돼서 내년에 더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일시불 납부보다 오히려 분할 납부가 유리해질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분할 납부하시게 되면 분할했다는 이자를 좀 적용받게 됩니다. 이자를 조금 더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 납부하시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는데 올해 내신 건 올해 소득공제 받고 내년에 내신 건 내년에 소득공제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을 받는 것도 좀 보시면서 올해 소득이 많다 그러면 올해 많이 내시는 게 좋고 올해 소득이 없다 그러면 내년에 많이 내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분할 납부도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서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 종합적인 내용들 제가 이번에 라이브 말고 방송 찍었으니까 조만간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나리님 감사합니다. 네, 안양도성님, 올해 60으로 4년 뒤에 국민연금 수령 예정인데 그때 국민연금 수령을 하지 않고 개인연금으로 3년 정도 먼저 받을 돈이 된다면 국민연금을 3년 연기해서 수령하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하죠. 네, 개인연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은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가죠. 뭐 늦게 받는다는 불이익은 있겠지만 그래도 1년 늦출 때마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연금액이 올라가서 최대 5년까지 늦추시게 되면 7.2 곱하기 5, 36%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개인연금 중에서 내가 1년을 묵혔을 때 그 정도 이상의 연금액이 올라가는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중에 뭘 받아야 되겠냐, 뭘 먼저 받아야 되겠냐 고민하신다면 당연히 개인연금을 먼저 땡겨 받고 그 시간 동안 국민연금을 늦춰서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늘려서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늦춰 받는 것의 1순위가 국민연금이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자, 성민맘님, 저랑 신랑은 동갑이고 올해 50세입니다. 저는 주부라서 9만 원씩 이미 가입 중인데요. 신랑은 연금 예상 금액이 140만 원이고 저의 연금 예상 금액은 75만 원 정도입니다. 훗날 제 연금에 추가 납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제 거를 추가 납입하지 않고 그냥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신랑과 나이 차이도 없고 나중에 유족연금을 생각하면 마냥 제 연금을 올릴 수만은 없을 것 같아서요. 네. 자, 일단 동갑이십니다. 동갑 50세시고요. 네, 지금 최소 금액 납부하고 계시는데, 자, 남편과 부인의 연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남편이 140만 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예상이십니다. 네. 근데 남편이 혹시라도 돌아가신다면 유족연금 60% 정도가 지급될 텐데, 그럼 한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성민맘님께서는 75만 원이시고, 본인 연금 받으시면 유족연금의 30%인 한 2, 30만 원 더 받으시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남편이 140만 원, 부인이 75만 원 정도인 경우에 혹시라도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유족연금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유족연금 받는 것보다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상대방 배우자의 유족연금 덕 볼 일은 없다. 아시겠죠? 왜냐면 내 연금이 어떤 경우에 남편은 한 200만 원, 부인은 한 30만 원. 이런 경우에는 남편 연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남편에 몰아주고 내 연금은 없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야지 혹시라도 연금 받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연금, 남편 연금도 좀 있고 내 연금도 좀 있어가지고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내가 이분이 돌아가셔도 못 받고 이분이 돌아가셔도 못 받고 각자의 것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에는 마냥 재연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냥 재연금을 올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성민맘님 유족연금을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의 국민연금을 더 늘리시는 것, 좀 더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유족연금 덕은 못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늘리셔가지고 각각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오래 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80까지만 사시면 일단 기본은 다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조금 더 여유 있는 금액으로 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경험상 이런 경우에 우리 성민맘님은 본인 연금에다가 추후 납부를 하시거나 또 추가적으로 더 불입을 하시고 연금 보험료도 지금 9만 원 내고 계시는데 조금 더 올리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추천 드리겠습니다. 사랑고님 감사합니다. 네, 귀요미 어떻게 하더라? 네. 자, 한명희님, 박사님, 제가 7% 최저보증연금 12년 납 월 40만 원 불입하고 있는데 3,240 추납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럼 토탈 연금액이 9,000이 되는데 추납금을 3년으로 잡고 납입 중인데 기간에 추납하는 게 좋은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자, 7% 연금 12년 납으로 가입하고 계시는데 3,240을 추납하신다는 게 뭐죠? 최저보증연금에다가 추가 납입하신다는 얘기죠. 최저보증연금에다가 추가 납입하실 수 있을까? 40만 원씩 480만 원 900 이게 추납이 그렇게 안 나올 텐데. 네. 어쨌든 우리 한명희님 다시 한번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납입, 그죠? 최저보증연금에 3년을 잡고 추가 납입을 하신다. 예. 3,240을 지금 다 한 게 아니라 그걸 하시겠다는 얘기겠죠. 네. 40만 원씩 480, 4,800만 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자, 뭐 추납하시는 거, 최저보증연금에다가 추가 납입하시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해서 하십시오. 네. 그래서 꾸준하게 해서 연금액을 늘리시면 되겠는데요. 이거 뭐 미리 하실수 좋죠. 네. 하지만 연간 1,800만 원 납입 금액을 넘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건 비과세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명희님 질문을 정확하게 좀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 좋겠습니다. 일단 최저보증연금에 추가 납부하는 거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연금액 늘리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납부하시면서 연간 1,800만 원이 넘지 않게 납부하시는 것 좀 보실 것 같고, 뭐 일찍 하시면 하실수록 조금 더 유리하겠죠. 연금액 올라가니까. 하지만 최저보증연금은 기본보험료를 내시나 뭐 추가 납입을 하시나 연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일반 연금처럼 뭐 일반 보험처럼 추가 납입을 하는 것이 사업비가 없어서 좀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것에 우리 최저보증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보험료나 추가 납입이나 연금액은 똑같다.
자, 양청구님 반갑습니다. 사랑과님, 저는 다른 거 댓글보다 연금 엉뚱한 소리 하면 연금 박사님 유튜버라고 많이 댓글 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님. 일단 우리 사랑과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주식 채널이나 부동산 채널에서는요, 연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뭐 연금 그거 수익률 얼마 되냐, 받아봐야 얼마 되냐, 그거는 차라리 주식이나 코인 해가지고 더 불리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수익률만 비교하면 맞습니다. 연금 수익률 얼마 되겠습니까? 그거보다 부동산 해가지고 뭐 2배, 3배 뭐 주식 해가지고 뭐 더블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젊을 때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받는 게 더 핵심이고요.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젊을 때는 소득이 들쭉날쭉해도 살만하겠지만 노후에는 안정적인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 내가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펀드 변경을 하고 뭐 매수 매도를 하고 샀다 팔았다 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연금 받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연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자꾸 수익률 숫자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인생이 숫자로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숫자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결국 인생의 행복은 숫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숫자에 따라 결정된다면 그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보다 1,000억, 2,0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해야죠. 그죠? 근데 왜 1,000억, 2,000억 갖고 있는 재벌들이 자살을 하냐고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달에 평생 월급 500만 원만 준비하면 다 행복하다. 자, 한명님, 추납을 앞당기하면 연금액이 더 올라가나요? 당연하죠. 추가납입도 마찬가지. 최저보증연금에 추가납입 하시는 거 일찍 하면 할수록 연금액이 더 올라가죠. 쌓이는 기간이 더 길어지니까요. 자, 바람소리님, 박사님 57세에 퇴사하면서 국민연금 3년치 미리 다 내고 다시 취직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 57세 퇴사하면서 3년치를 미리 다 낸다? 네. 자, 이게 선납을 하신다는 거네, 선납. 네. 선납을 다 하셨으면 이미 다 내셨잖아요. 그죠? 다시 취직하게 돼도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이거? 그러겠네. 회사에서 당연히 급여에서 뗄 텐데 이미 선납을 해버렸네요. 그죠? 자, 이거는 판단하기 좀 애매한데? 이거는 인공지능에게 한번 제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선납을 했다면 굳이 지금 회사에서 떼진 않을 텐데 어쨌든 이게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되게 애매한 부분이다. 바람소리님 질문 되게 날카롭게 질문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집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데? 자, 토시에스님 안녕하세요. 연휴 중 라이브 방송 본 거 까먹었어요. 정치보다는 나이 들어 연금 받으면서 어떻게 건강 유지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까? 그게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연휴 중 까먹으셨지만 라이브 방송 다시 재방 업로드가 또 되고 있으니까 한 1, 2주만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올 거니까요. 또 보시면서 연금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시에스님은 연금 박사 되겠어요. 이렇게 매주 보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플라워님, 내년 1월이면 국민연금 수령하는데 1년 단위로 연기가 가능한지요? 네. 국민연금 수령은 1년 단위로 연기 가능하고요. 월 단위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받다가 3개월 연기하고, 3개월 받다가 또 6개월 연기하고, 6개월 받다가 또 3개월 연기하고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여러 번 연기하고 연기하다가 다시 받을 수도 있고, 꼭 1년 단위로가 아니라 월 단위로가 가능합니다. 최대 5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진정원님 반갑습니다. 이하늘님 반갑습니다. 착한이님, 저는 74년생 IRP 10만 연금 50씩 5년 끝났고 직장 다니고 있어요. 현재 국민연금 예상금액은 65세 받을 시 56만 원입니다. 제가 어떤 걸 더 가입해야 할까요? 연금 하나 더 해야 할까요? 자, 74년생이신데 국민연금 예상금액이 너무 적으세요. 저도 73년생이거든요. 네. 지금 제 나이 또래의 그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했던 70년대 초반 출생하신 분들의 국민연금 예상 금액이 뭐 적어도 1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65세 연금 예상 수령이 너무 적으세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1층 연금, 국민연금 준비하고 그다음 퇴직금 준비하고 개인연금 준비하고 주택연금 준비하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일단 1층 연금인 국민연금 자체가 너무 적으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얼마를 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직장 다니고 계신데 최소 금액으로 내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부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60세 이후에 직장 생활 끝난 이후에도 한 5년 정도 더 내시는 임의계속 가입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국민연금을 내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래서 조금 늘릴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엔 최소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험료를 더 낼 수는 없으나 조금 더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이제 개인연금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을 우선적으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하시는 건데, 지금 그렇게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높은 것 같지 않으시다 보니까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것 같고, 그러면 사실상 개인연금 중에서도 세액공제 받는 IRP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IRP라는 것이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 그런 목적으로 일단 쓰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연금을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착한 이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세금을 많이 안 내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IRP를 통해서 세액공제 효과가 좀 떨어질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비과세 연금보험, 지금 납입할 때 돌려받지는 않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최저보증연금보험 5, 6, 7, 8% 최저보증연금보험이 비과세 연금보험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 IRP와 최저보증연금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거 저희 세트에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1800-3624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어떤 개인연금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순위는 어쨌든 국민연금부터 조금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승환님 안녕하세요. 연금박사님. 연기연금 연 7.2% 이외에 물가상승률은 별도로 가산됩니다. 당연히. 그죠? 물가상승률 가산되고 7.2% 추가로 올라가는 거니까 둘 다 올라간다. 근데 우리가 물가상승률이 가산되지만 만약에 물가가 하락한다면 반대로 줄어들겠죠.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자, 안단태님 67년생이고 27년도에 정년퇴직입니다. 공기업 다니는데 정년 연장될까요? 저는 그냥 퇴직하고 싶은데 연장될까 봐 걱정돼요. 그쵸? 자, 우리 안단태님 같은 분들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그냥 이래서 정년 연장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와요. 정년을 없애자. 정년을 없애면 뭐 70세, 75세, 80세까지 계속 일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단태님 보니까 빨리 퇴직하고 싶어. 근데 정년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년까지 가시는 거야, 그냥. 그죠? 근데 나는 정년에 퇴직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정년이 연장돼 버려. 가기 싫은데 남들 가니까 따로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나는 빨리 퇴직하고 싶은데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눈치 보여서 계속 다니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 어쨌든 뭐 다수는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정년 연장 뭐 아직까지는 뭐 계획 없는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도 그런 얘기는 별로 없고, 이게 함부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년이 연장된다는 얘기는 노후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나 반대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성민맘님 감사합니다. 김선경님 방송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전도사님, 연금은 노후 최고의 금융자산 맞으시죠? 그렇죠? 뭐 주식, 부동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연금과 주식, 연금과 부동산은 서로 대체제, 경쟁하는 대체제가 아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제다. 보완제. 그러니까 연금이 있어야 주식도 잘 되는 거고 부동산도 잘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 부동산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이거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폭삭 망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폭삭 망했수다. 이렇게 안 되려면 결국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연금 당연히 있으셔야 됩니다. 연금도 있으면서 투자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서로 보완제다. 서로가 보완해주는. 자, 나그네님 안녕하십니까? 김정구님 강의가 늦게 끝나서 지각했어요. 그래도 뭐 아직 이 정도면 뭐 지각 아니시고 충분히 다 들을 수 있겠습니다. 셀틱 클래스코님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선웅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대본 없는 연금박사 방송은 대본이 없죠. 당연히 최고입니다. 네, 대본 있으면 더 힘들더라고. 대본. 그죠? 네, 그냥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거 아는 데까지 최대한 답변해드리면 되는 거죠. 대본 쓰는 게 힘듭니다. 자, 바람소리님, 박사님, 최근에 모 연금 전문 유튜브 진행자님이 연금에 대해 물가 반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인 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연금 전도사님,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연금에 대해 물가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연금에 대해 물가 반영이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학적인 개념을 제가 또 여기서 설명해 드려야 돼요. 연금은 물가 상승률 반영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 반영이 되는 자산이 뭐가 있습니까? 네. 자, 잘 보십시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 반영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낼 때부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려내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에 월급 100만 원 받으셨던 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3만 원 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200만 원 오르면 6만 원 내고 300만 원 오르면 9만 원 내고 그 다음에 보험료율이 또 오르면서 계속 물가 상승률만큼 보험료율이 오르고 그 다음에 소득이 오르면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만 원 냈던 사람이 지금은 50만 원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금은 30년 전에 만 원 내셨던 분이 지금도 만 원 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반영이 안 되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30년 전에 잠실 아파트 1,0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쵸? 근데 그 아파트 살 때 1,000만 원 썼으니까 지금도 아파트 살 때 1,000만 원 써. 그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서 부동산을 사서 주식을 사서 화폐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급여가 오르고 급여가 오르는 만큼 투자 비율을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 벌 때는 10만 원 냈지만 200만 원 벌 때 20만 원 내고 300만 원 벌 때 30만 원 내고 400만 원 벌 때는 40만 원 내고 이렇게 급여가 오르는 만큼 납부하는 금액도 화폐 가치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을 내왔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집을 사고 그렇게 연금을 가입하면 화폐 가치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금이 물가 상승률 반영이 안 돼서 단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연금을 낼 때부터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올려내면 당연히 여러분이 받는 연금액도 화폐 가치가 보장됩니다. 아시겠죠? 네. 30년 전에 만 원 냈던 거 그 당시에는 큰 금액이었죠. 근데 그 만 원을 지금도 똑같이 만 원을 내고 있으면서 내가 받는 연금액만 물가 상승률을 올려달래. 내가 내는 금액은 30년 전 가치를 그대로 내고 있으면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 유튜브 진행자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꼭 얘기해 주십시오. 수학 공부 좀 하시라고, 수학 공부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를 별로 안 했어. 그렇죠. 수학 공부를. 수학이 약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 문제를 자꾸 무슨 뭐 금융자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결하는 건데 그분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수학 공부 다시 하시라고. 아시겠죠? 네. 자, 비타민 9님. 73년생 남편과 75년생인 제가 각각 5천만 원 일시납 연금 가입하면서 연금 개시 시점과 연금액, 연금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부 각각 1억씩 일시납 연금 가입 시의 보장은 5천만 원의 2배라 생각하면 되는지요? 네. 네, 그렇죠. 네. 자, 일단 5천만 원씩 연금 가입하시면 73년생이고 75년생이고 다 남자와 여자신데요. 자, 일단 뭐 5천만 원 가입하는 것과 1억 가입하는 것은 딱 2배입니다. 1억 가입해서 한 달에 50만 원 받는다? 5천만 원 가입하면 한 달에 25만 원 받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연금 개시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뭐 지금 한 50대 초반에 가입하셔가지고 65세나 70세에 가입하시게 되면 정확한 금액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1억당 제가 보기에는 월 한 70만 원 가까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요런 거는 지금 제가 여기 방송에서 바로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연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연금들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려드리거든요. 요거는 내일 오전에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그리고 생년월일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연금을 하냐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지고요. 뭐 연금액이 낮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연금액이 높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각각 일단 있으니까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블랙발강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들어오셨군요. 자, 리치맘님 안녕하세요. 노후에 돈 없이 오래 사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걸 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노후에 돈 없이 오래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렇죠. 세상에 겪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초년 성공, 일찍 성공하는 거, 중년 상처, 중년에 배우자를 잃는 거, 노년 빈곤, 노후에 돈 없이 사는 거. 요 세 가지 안 하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다. 자, 언니어머님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데 저희 세대는 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연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내는 것이 맞을지 고민입니다. 네, 30대 초반 같은 경우에 연금을 못 받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짜 뉴스고요. 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좀 많이 못 받을 뿐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연금 개혁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여러분들의 연금을 거둘 때는 엄청 걷어놓고 줄 때는 하나도 안 주고 이러진 않겠죠. 그러면 국가가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될 정도면 이미 그 전에 대한민국에 난리가 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가정을 하시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진짜 3, 40년 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열심히 냈는데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때는 사실상 국민연금만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가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집값도 폭락했을 것이고 주식도 이미 코스피가 무슨 2천, 3천이 아니라 200, 300으로 폭락했을 것이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다른 분야 경제도 다 망가졌을 거라고 가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남들이 좋다 뭐 이렇게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누가 정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나는 무조건 그냥 이쪽이야. 나는 무조건 한쪽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한쪽이야.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어느 쪽 후보자가 더 좋을지는 우리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고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이고 뭐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나는 무슨 경상도에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그냥 뭐 우파야. 나는 전라도에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좌파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다. 진짜 좋은 리더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국민이 길러야 나중에 우리 젊은 세대가 연금을 내고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리운케이님, 저는 1988년 가입자에서 소득대체율이 높습니다. 납부 예외기간이 있는데 납부할 경우 소득대체율에 영향이 있나요? 자, 1988년 가입자에서 소득대체율이 높은 것이 아니고요. 88년 가입하는 시점, 그때 납부하셨던 것에 대해서 소득대체율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때 안 내셨어요. 납부 예외기간이 있는 거죠. 그때 내셨으면 소득대체율이 높았을 텐데 그때 납부 예외기간이 있는데 지금 납부하실 경우에 지금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습니다. 추후 납부는 납부하는 시점에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소득대체율을 높았을 때에 납부를 못했다면 좀 안타까운 거죠. 그걸 지금 할 수 있는 건 유리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 했었더라면 연금액이 더 높았을 텐데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추후 납부 같은 경우에도 99년 이후에 납부 예외된 기간만 추후 납부가 가능하지 99년 이전에 납부 예외된 기간은 추후 납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나그네님,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0년도 DC 가입했는데 내년 퇴직 시 퇴직금을 기존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네, 새로 IRP를 만들어 받아야 하나요? 연금 세금 혜택 볼 때 어떤 것은 10년간 나눠 받아야 하고 어떤 것은 5년만 나눠 받으면 혜택 받는다고 해서요. 새로 IRP 만들어서 가입하면 5년만 나눠 받아서 돼서 유리하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네. 자, 그렇죠. 자, 일단 우리 나그네님 2010년도에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2013년 이전에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2013년 이전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연금 수령 시에 5년만 나눠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 이후에 IRP를 가입했거나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퇴직금 타가지고 10년을 나눠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2010년도 가입하셨기 때문에 IRP 나중에 퇴직하셔가지고 IRP를 받으실 거예요. 받으셔가지고 5년만 나눠 받으시면 세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그 5년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퇴직하는 시점에 새로 만든 IRP 계좌, 새로 만들어서 한 푼도 들어있지 않은 IRP 계좌로 2010년도에 가입한 퇴직연금이 들어오면 여기서 5년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눠 받으시면. 그런데 내가 가입한 IRP 계좌에 돈이 들어있어. 돈이 들어있으면 이미 내가 따로 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계좌에 퇴직연금 2010년, 13년 이전에 가입한 퇴직연금이 들어오면 이거는 10년 나눠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나그네님은 반드시 조건 새로 만든 IRP 계좌로 받으셔야지 5년 의무 수령 조건에 해당되시는 거고 혹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IRP가 있다면 그 계좌에는 돈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계좌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IRP 계좌인데
돈이 없다면 괜찮아. 한 푼도 넣은 적이 없다면. 그런데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IRP 계좌인데 단 1원이라도 추가적으로 불입한 경우가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계좌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새로 만든 계좌로 만들어야 5년 나눠서 받으시면 5년 만에 다 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돈이 들어있는 IRP 계좌로 퇴직금 받으신다면 무조건 10년 이상 나눠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나 어차피 퇴직금 나눠 받을 건데 5년 나눠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냥 10년 나눠 받는 것, 아니 저는 종신으로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괜히 빨리 뺄 수 있다고 5년간 싹 빼가지고 싹 날립니다. 그래가지고 60세 퇴직했는데 65세 되니까 퇴직금 다 까먹었어. 돈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봤을 때 5년 만에 뺄 수 있는 계좌가 있고 10년이 나눠서 뺄 수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5년 만에 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노후를 생각해 보면 못 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못 빼는 게. 그쵸? 길게 나눠 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빨리 빼서 뭐 하겠습니까? 쓸 데도 없는데. 이해되시겠죠? 네. 빨리 빼가지고 뭘 해야죠? 빨리 빼가지고. 그러니까 퇴직금 1억 있어. 1억을 5년 만에 뺄 수 있대. 그럼 2천만 원씩 빼는 거야. 2천만 원 빼가지고 뭐 하겠어요? 주식하다 날려먹고, 뭐 빌려줬다 못 받고, 사업했다 날려먹고, 어디 가서 보이스피싱 당하고, 그럼 5년 만에 끝? 아시겠죠? 이러지 마셔라. 제도적으로는 우리 말씀하신 대로, 나그네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량적으로는, 정성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 없다. 자, 주식왕님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해서 수령 시에는 55세부터 인출할 경우에 인출 순서가 원금이 먼저 인출된 경우 연 1,500만 원과 상관없이 인출할 수 있는 것인지요. 원금을 모두 인출한 후에는 수익금 인출 시에 연 1,500만 원 내에서 인출을 해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맞습니다. 자, 일단 퇴직금 원금을 인출하는 거. IRP에서 IRP에서 수령할 경우에 2013년 3월 이전 이후 가입 상관없습니다. IRP에서 인출할 경우에 연 1,500만 원과 당연히 연관이 있죠. 그쵸? 그 IRP에 들어있는 돈 중에서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1,500만 원과 상관없습니다. 일시불로 다 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IRP에 내가 개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불입했던 원금과 그 세액공제 받은 돈이죠.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이것에 대해서는 인출할 때 연간 1,500만 원 넘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원금도 똑같습니다. 원금도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면 1,500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원금을 넣은 것 중에서 세액공제를 안 받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은 원금은 연금 탈 때 연간 1,500만 원 넘어서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이런 거 헷갈리시겠지만, 이런 주식왕님. 자,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상담이 좀 필요한 내용이니까, 어쨌든 제가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금과 수익금 전부 다 1,5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포골구구님, 저는 전업주부라 임의가입이라서 추후납부 세금 공제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전업주부시니까 세금을 낸 게 없으시기 때문에 임의가입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소득공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포골구구님이 임의가입해가지고 내신 보험료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 탈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1년 동안 낸 보험료에 대해서 연말정산지에 소득공제 받습니다. 그렇죠? 보험료 낸 것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죠. 대신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나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돌려받았으면 나중에 내고 안 돌려받았으면 나중에 안 냅니다. 자, 내년에 오른다고 해서 일단 일시불로 추납하고 먼저 9만 원에서 보험료 13만 원으로 내는 게 나을까요? 바로 13만 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추납하면 65세에 수령하면 월 54만 원밖에 안 돼서 5년 뒤에 받으면 72만 원 정도라 하더라고요. 자, 일단 내년에 오르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요거는 조금 기다려보시고 제가 올해 말쯤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조만간 제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내년에 소득 대출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시불로 하시는 것보다 일단 추납 신청은 하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분납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보험료가 오르는 것과 또 추납을 신청한 이후에는 보험료가 올라도 상관없으니까요. 네. 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최저 9만 원인데 내년에는 9만 5천 원으로 오르겠네요. 13만 원까지 오르는 건 8년 후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당장 일시불로 추납하시는 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자, 홍민우님 67년생입니다. 내년 2월 퇴직하고 3월에 조기 신청 가능한가요? 네, 67년생이시면 내년이면은 연금 개시가 64세의 정상 개시 연령이거든요. 5년 조기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퇴직하신 이후에 납부를 종료하신다면 59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내년에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생일 지나고 나면. 네, 대기업 34년 다녔고요. 예상 수령액 190만 원 정도입니다. 자, 64세의 수령액이 190만 원인데 이거를 굳이 조기 수령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건강이 안 좋으신다면 모르겠지만 뭐 조기 수령하기 위해서 뭐 일찍 받으시게 되면 계속 감액이 되기 때문에 실제 190만 원 정도의 예상 수령액이지만 5년을 조기 수령하시게 되면 여기서 30%가 감액된 거의 한 60만 원이 다운됩니다. 130만 원밖에 못 받으시겠는데요. 그걸 평생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무리가 없으시다면 굳이 조기 수령하는 건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한명님 질문 다시 해요. 7%월 40만 원 추가납입 80 중인데, 그러시죠? 추가납입이 늦어진다면 연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토탈 연금액은 9천으로 같은데 차이가 클까요? 네. 추가납입이 늦어진다면 연금액이 그만큼 더 적어집니다. 일찍 하실수록 연금액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40, 80을 매달 하신다면 매달 12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된 연금액이 받으시겠지만 40만 원하고 80만 원 안 하다가 한 두세 달 늦게 하신다면 그만큼 늦춘 기간 동안만큼 이자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이 줄어들겠죠. 좀 뭐 정확한 금액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일찍 하실수록 제때 하실수록 유리한 것이고 늦추할수록 연금액이 더 떨어진다. 아시겠죠? 토탈 연금액은 9천으로 같은데 그쵸? 네. 총 들어가는 금액은 9천이시겠지만 9천을 처음에 9천 내신 분하고 마지막에 9천 내신 분하고 천천히 나눠 내시는 분하고 당연히 연금이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추가 납입 포함해서 일찍 내시는 것이 연금액에 더 유리하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희망님 63년생 내년 5월부터 80만 원 연금 수령합니다. 현재 20만 원씩 내년 4월까지 내야 하고요. 연금액 최고 금액으로 119개월로 추납하는 게 나을까요? 내년 5월에 80만 원 수령 예정. 50원 5,300원. 네. 119개월 추납하고 5년 연기하면 136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네. 총 불입액이 9,6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는 130만 원 근로소득 있습니다. 임의계속으로 2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최고 금액을 올리고 5년 연기 당연히 하셔야죠. 네. 우리 희망님 지금 국민연금 80만 원 되게 적으신 거예요. 좀 더 늘리셔야 됩니다. 근데 추납이 가능하시군요. 추납하시고요. 다만 내년 5월이시기 때문에 내년 5월이 이제 63세가 되시는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전까지 추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희망님 딱 좋은 시점인 것 같은데 추납하셔서 연금액 늘리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최고 금액으로 추납하시게 되면 가성비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을 많이 올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추납하셔야 되는 것이고 다만 하실 때 추납 올해 말 정도에 좀 해보시면 어떨까? 종합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보다 조만간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5년 연기까지 하시게 되면 연금액 훨씬 더 올라가서 136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더 하시게 되면 연금액이 한 100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 것이고 연기해서 136만 원까지 올라가겠죠. 굉장히 좋은 조건이니까 이렇게 해서 68세부터 평생 연금 수령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셀틱 클래스코님 지난주에 서울 머니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안 갔으나 가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최고의 연금량이었을 겁니다. 이번에 안 오셨군요. 어쩐지 안 보이시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네, 최고의 연금량이를 있을 수 있고요. 네, 어쨌든 네, 매년 하다 보니까 들으신 분들은 다 비슷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머니쇼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조금 이제 결이 다른 강의를 합니다. 옆에 다른 강의장에서는 전부 다 뭐 그래프 보여주면서 이번에 주식이 이렇게 올라간다,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금리는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앞으로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항상 드는 생각이 듭니다. 저걸 어떻게 맞추지? 내일 금리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주가가 올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그걸 알면 지 돈으로 하지 왜 거기 가서 왜 강의를 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강의를 보고 있으면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식이 언제 오를까 떨어질까 이 강의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지고 강의를 듣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자, 우리가 그런 걸 들으려고 해봐야 그거 듣고 부자 된 사람은 없다. 그 시간은 차라리 우리가 그냥 딱 정해진 수익률에 따라서 투자하시고 연금을 준비하신다면 오히려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을 겁니다. 자, 사랑님 조기연금 수령 위조연금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호님, 국민연금 최대치 납부 중인데 추납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납부하는 게 제일 유리한지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조만간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잡님, 박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90년대 직장 생활분 반납 4년분 그리고 추납 119개월분 가능합니다. 추납 시기는 설명해 주셔서 알겠는데 반납 4년분은 언제 하는 게 좋을지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은지요? 반납을 해야 추납 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만약에 반납과 추납이 관계없이 그냥 반납이 따로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반납은 언제 하셔도 좋은 거지만 뭐 오늘 하나 내년 하나 다 좋지만 일찍 하셔야죠. 또 왜냐면 반납하고 나면 연금액이 책정되고 연금액이 또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반납할 돈이 한 500만 원 있는데 이걸 내가 따로 불릴 자신이 있다. 더 잘 불릴 거다. 그러면 나중에 하셔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반납은 지금 바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납하면 추납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119개월까지밖에 가능하지 않지만요. 그래서 반납을 하셔야 국민연금 연금액이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납도 빨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가 답이다. 뭐 맞는 말씀입니다. 전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너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한테도 기초연금을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돈 많으신 분들은 굳이 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일정한 룰을 정해두고 거기에 맞춰서 기초연금을 주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뭐가 답이다가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를 써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해야 될 시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좀 빼고 돈이 없는 정말 서민들,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시점, 그걸 해야 될 시점이 필요한 시점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코로나처럼 전 국민이 어려울 때는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만할 때는 부자들은 놔두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더 지원하는 방법이 좋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이 정책에 있어서 해답은 뭐 어떤 정책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리더가 나오는 것이 정말 현명한 리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좌파니까 무조건 내가 대통령 되면 좌파 정책을 써야 되겠다. 나는 우파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우파 정책을 써야겠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회사 다녀보시고 뭐 가게 운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가게 상황, 우리 회사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똑같은 정책을 써도 안 먹히는 시점이 있고 똑같은 정책을 써도 잘 먹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의 상황, 나라의 상황, 가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책, 어떤 방향을 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럼 설령 내가 우파식 정책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내가 대통령이 됐더니 지금 국가는 좌파식 정책이 필요해. 그러면 좌파 정책을 쓰는 겁니다. 내가 좌파지만 대통령이 됐더니 우파 정책이 필요해. 우파 정책을 써야죠. 그죠?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를 우리가 갈라놓고 나는 무조건 진보니까 무조건 진보 정책을 써야 돼. 나는 무조건 보수 정책을 써야 돼. 이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틀린 내용입니까? 아니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서민들을 지원하려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쓰면 안 되는 시점에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좋은 리더를 뽑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정책만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이 정책이 답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과연 이 정책이 지금이 필요한 시점인가 를 우리가 결정해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서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안단트님, 이제는 구조개혁이 남았는데 연금개혁 위인가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네, 연금개혁이 되고 구조개혁을 했는데 연금개혁도 제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구조개혁도 좀 넘어야 될 산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필요해 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제가 고민할 만한 위치는 아니니까요. 자, 배지크님 반갑습니다. 박나나님 반갑습니다. 스키즈주사님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님, IRP 연금 개시 중에 운용적인 원금이 하락할 경우 연금 액수도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IRP에서 연금 개시 중에요. 내가 빼낼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통장에 지금 1억이 쌓였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빼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금이 하락해 손실을 봤어. 그럼 100만 원이 80만 원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100만 원씩 받는 겁니다. 다만 고갈되면 더 이상 안 나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IRP 연금 개시 중에 여러분들이 정액으로 연금을 수령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원금 손실에 관계없이 100만 원씩 나오는 것이고, 다만 고갈 시점이 빨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정률로 받겠다. 나는 1%씩 주십시오. 그러면 1%씩 받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원금이 하락하게 되면 연금액이 떨어지겠죠. 결국은 천천히 말씀하신 대로 연금 지급 방식을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정률로 받을 것이냐 정액으로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 방식이 다르거든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한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기꽁님 반갑습니다. 송영수님 63년 1월생입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타는데 추납 언제 할까요? 내년부터 1월생이게 내년 탓이네요. 이거 되게 애매한데? 1월 며칠이신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내가 1월 10일이다. 그러면 추납분은 12월에 신청하고 1월 9일 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거 되게, 그쵸. 깨알 같네. 어쨌든, 이런 거 보시면서, 지금 잘 시점을 맞추기 바라겠습니다. 뭐, 당장 올해 연금을 개시해야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올해 추납부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 내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게 상황이 아니죠. 근데 송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생일 전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카님, 전라도 쪽이 90% 이상 민주당 지지합니다. 경상도는 반반 정도 되지요. 네. 자, 남카님 말씀대로 경상도는 반반 정도인데 전라도는 90% 이상이 민주당 지지한다. 이게 전라도 분들이 90% 지지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보기에는 경상도는 좀 많이 사람들이 이제 부산이 발전하고 하면서 뭐 서울 사람도 가서 살고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외지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경우에 그죠? 외지 사람들이 많은 정도는 이미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들이 많이 좀 이렇게 다양한 것 같고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외지분들이 많이 안 가시는 뭐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약간 지역색이 더 강한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어쨌든 저는 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냐 뭐 국민의힘이냐 이런 것보다도 리더 사람을 보고 뽑기 때문에 사람이 누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냐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조영구님 61년 1월생입니다. 1억 원 일시납 5년 거치 비과세 연금보험 상품 추천해 주십시오. 자, 1억 원 일시납 5년 거치해서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일시납으로 내시고 5년 만에 받으시는 상품은 지금 상품이 판매가 중지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가 있긴 한데 연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구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몇 달 기다려보시면 조금 더 좋은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일시납 상품은 1억 내시고 10년을 거치하셔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요. 요거 회사별로 제가 금액 비교해서 해드리는데 요거는 저희 센터로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00-3624. 제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어느 생명보험사에 무슨 상품을 이렇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좀 그렇잖아요. 사실 좀.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센터로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언여미님 방금 전 질문했던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하지만 평균적으로 연 5천만 원 정도이고 지역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 정도 내는 것이 좋을까요? 자, 지역가입자시라면 보험료를 얼마 정도 내는 게 아니라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 9%를 내시게 될걸요. 이거는 뭐 본인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해주는 거니까 종합소득 신고한 금액의 9%가 나올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거보다 덜 낼 수는 없고요. 그거보다 더 내실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뭐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금이 지금 고갈 우려되는 상황에서 많이 내시라는 거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그냥 소득 대비 9% 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득이 5천만 원이지만 실제 신고되는 소득은 5천만 원 안 되실 거고 뭐 실제 신고되는 소득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소득이기 때문에 250만 원 곱하기 9%가 보험료로 나오겠네요. 자, 이동규님, 그러고 보니까 박사님 저 생일이 같아요. 저번에 방송 드린 1월 7일이라고 들었는데 저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생일이 1월 7일입니다. 네, 1월 7일. 생일 저랑 같으니까 같은 날 생일 파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영탕님 67년생입니다. 군대 기간에 추납하려고 합니다.
최고 금액으로 26개월 1,400만 원입니다. 추납이 이득일까요? 연말정산 시 35% 세금공제 받습니다. 추납 시 10만 원 증가합니다. 네, 아니 1,400만 원 군대 간 기간 동안 지금 그 추납하시는 건데 1,400만 원 내고 10만 원 연금 증가하게 되면 상개월 수가 140개월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11년, 12년만 받으시면 원금 받는다는 거니까 뭐 아주 좋은 구간은 아니지만 괜찮은 구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라영탁님 추납 1,400만 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35% 받으시기 때문에 1,400만 원에 35% 얼마야? 거의 한 500만 원 돌려받으시거든요. 네, 500만 원 환급 받습니다. 대박이죠. 당연히 하셔야죠. 이거 하셔가지고 소득공제 받으시고 그리고 연금액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1,400만 원 내고 10만 원 받는 것이 아니라 500만 원 소득공제 받았기 때문에 900만 원 내고 10만 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연금 탈 때 소득세를 조금 더 내셔야 되겠지만 연금 탈 때는 제가 보기에는 연금이 그렇게 소득이 많지 않으시다면 세율은 뭐 한 5%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 있는 거니까 반드시 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비트님 전 69년생입니다. 미국 6년 생활하며 세금 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국민연금 200회 납부했습니다. 수령 시 미국 6년 납입한 것도 수령 가능한가요? 자, 이거 미국에서 6년 생활하시면서 세금을 냈는데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서 뭘 내셨죠? 네. 미국에서 미국 소셜 시큐리티나 401k 아닐 거고 미국의 SSI 뭐 이런 거 넣으셨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거 넣으시는 것은 미국에서 수령하시는 거고. 자, 근데 이게 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연금인지 얼마나 내셨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135 전화하셔가지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미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거, 미국 국민연금, 이거를 우리나라 수령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시면 방법이 아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쿠마님, 추납은 7월이 아니라 올해 말이 더 좋은 건가요? 늦게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올해 말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종합적인 영상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토니 문님, 65년생 9월 7일인데요. 올해 국민연금은 9월까지 내는 건가요? 네, 그렇죠. 생일 전달이니까 8월까지 내시겠네요. 8월까지 내시고요. 9월부터는 안 내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서 더 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는 건 8월까지 의무 납부인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의무 납부 아니시니까 상관없겠습니다. 셀틱클래스코님 출근해서요. 금요일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출근하셨군요. 일은 하셔야죠. 네. 배제크님, 지금은 선택적 복지의 시기죠. 네, 맞습니다. 선택적 복지. 그래서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절대적인 복지를 하는 것보다 선택적 복지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을 선택적으로 더 지급하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거는 어쨌든 뭐 제가 우리나라 국가의 뭐 노빈곤 상황을 전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겠지만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그렇게 본다는 것이고 진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숫자를 다 보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 절대적인 복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인 복지가 필요한 것인지를 선택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아비리그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V등장 VV님, 국가 시행 정책은 차등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 왜 따지는지. 그렇죠. 네, 뭐 그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필요한 시점이면 그런 정책을 쓰시면 되겠죠.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숫자를 갖고 있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배제크님 감사합니다. 박나나님 질문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반납제도 없어질 수 있는지 의견 바랍니다. 자, 일단 반납제도 없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반납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을 과거에 이제 해지하셨던 분들, 반환일시금 찾아가신 분들이 반납 대상이었는데 지금 반환일시금 찾아가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60세가 넘어서 찾아가신 분들은 계시지만 과거에 납부 중에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다 이제 반납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99년 후반인가 그때부터는 이미 반환일시금 못 찾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자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지금 없애져 버리면 이미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뭐 큰 의미가 없어지겠죠. 자, 반도님 전 8월생인데 추후납부 언제 신청해야 되나요? 8월생인데 몇 년 8월생이시죠? 몇 년 8월생? 어쨌든 신청은
연말에. 자, 배지크님 경상도에는 일자리가 많아서 전라도 연고지하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저도 경상도에 살아봤거든요. 저는 뭐 사실 제가 태어나기는 경상도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은 서울이시고요. 태어나기는 경상도에 태어났고 자라기는 전라도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배우자는 또 경상도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만 빼놓고 전라도, 경상도, 서울에 다 연고가 있습니다. 그죠? 네, 저는 그래요. 제가 지역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격의 인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치를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지역 감정과 관계없이 연금은 경상도에 계시는 분이나 전라도에 계시는 분이나 서울에 계신 분이나 충청도에 계시는 분이나 다 중요하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시면서 정책적으로 어떤 한쪽이 치우친 생각보다는 지금 상황에 맞는 정책을 쓸 수 있는 것, 타이밍에 맞는 정책을 쓸 수 있는 것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VV 등장님, 국민연금 480개월 채우면 그만해도 되는지요? 그만하셔도 되는데, 아니, 그만 60세가 되면 의무납부 기간 종료됩니다. 하지만 더 채우시면 60세가 넘어서 40년을 더 채우셔도 연금액은 그만큼 더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반도님 62년 8월생이시네요. 언제 시작? 62년 8월생이면 63세부터 받으시는데 이미 2025년 8월, 올해 8월이면 연금 납부가 종료되고 이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도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5월이잖아. 5, 6, 7, 3개월만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 지금 안 하면 못 합니다. 자, 신혜원미님, 신은미님, 임의가입을 최고액으로 납부가 가능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일단 나이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좀 연세가 있으시다면 최고액으로 하셔가지고 연금액을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적게 하시면 가성비는 좋으나 연금액이 떨어지고요. 높게 하시면 가성비는 떨어지만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임의가입해서 최고액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개인연금에 비해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연금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모든비트님 소셜입니다. 소셜. 네. 김정구님, 지인이 국민연금 44만 2,800원으로 48개월 추후 납부 시 월 10만 9천원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개월에서 16년. 차라리 개인연금 나을까요? 자, 일단, 네. 자, 내시는 금액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3개월 수가 16년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사실 차라리 개인연금이 더 나은 조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3개월 수가 10년, 11년, 12년이라면 그나마 국민연금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15년 이상 넘어가시기 시작하면 이때는 개인연금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국민연금은 이때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받다가 돌아가셔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받다가 내가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금액의 60%를 배우자에게 평생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조건의 상품은 개인연금에 없거든요. 유리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다가 사망했더니 배우자도 연금이 있어가지고 중복 수령이 안 되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3개월 수 16년이라고 하게 되면 좀 별로 안 좋은 조건이고요. 특히 국민연금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이 없으면 더 이상 줄 수 없잖아요. 만약에 1년 받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한 푼도 못 남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인연금은 내가 받다 사망한다 하더라도 남은 금액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개인연금 추천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올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추후 납부를 44만 2천원씩 48개월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했을 때 이걸 올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아까 우리 나그네님처럼 소득공제를 받아가지고 35%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그러면 또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내는 금액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3개월 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여러 가지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냥 말씀 주신 내용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된다면 그냥 개인연금이 더 좋아지는 구간으로 지금 현재 교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저희 센터에 문의 주시면 센터에서 전부 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인사 대천명님, 9월 납부하는 거는 8월 달분 아닌가요? 네. 그렇죠. 8월 달분을 9월 납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8월 달분을 9월 달에 납부하는 거. 네, 그러면 9월 달분부터는 안 내시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규님, 오늘 좋은 방송 잘 들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선훈님, 감사합니다. VV 등장님, 40년 기준은 있지만 넘은 거 어디도 없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가 아직 40년이 안 됐습니다. 네. 셀틱 클래스고님, 감사합니다. 정재현님, 안녕하세요. 63년 12월생입니다. 국민연금 2017년 1월 연금 계십니다. 추납을 107개분 미납분을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네. 63년 12월생이시기 때문에 63세부터 수령하시는 거고 내년 2026년 12월부터 받으시는 거니까 올해 말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공간님, 박사님 잠이 오네요. 네,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연금 박사님 방송 들으면서 잠이 오시는 분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잠이 잘 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잠이 주무실 때 또 제가 해드린 방송이 또 이렇게 주무시는데 요즘 불면증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잠을 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공부도 하면서 잠도 푹 자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감사합니다. 홍기서님 감사합니다. 신동선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연금 궁금증 상담해 드렸습니다. 전부 다 말씀드렸나요? 네. 뭐 빠지지 않고 다 답변 드린 것 같은데 일부 답변 못 드리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음 방송 때라든가 혹은 따로 영상으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183회, 거의 횟수로는 5년째 이렇게 꾸준하게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민님, 연금박사 들으면서 잠이 깨시는군요. 주무셔야 될 시간인데, 그쵸? 네. 자, 몽당이님, 플라워님, 김정민님, 블랙빨강님, 자유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는 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100% 정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또 들으신 분도 공부되면서 우리 사회가 연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천만 국민 모두가 주식에 투자하면 대한민국은 도박장이 됩니다. 5천만 국민 모두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대한민국은 돈이 돌지 않습니다. 하지만 5천만 국민 모두가 연금을 가입하면 돈이 돌고 소비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이 성장하고 청년들이 살기 좋아지고 아이를 낳고 각종 모든 긍정적인 효과가 다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돈을 잘 모아오신 우리 대한민국의 5060, 6070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모아오신 돈을 이제 사회를 위해 잘 쓰고 갈 준비를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잘 쓰고 가 주시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을 오래오래 건강한 나라로 네, 살리는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우리 진사대천명님,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지훈님, 추남 올해 하는 것보다 내년에 하는 것이 좋으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내년에 하는 것이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공제 이런 것 때문에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제가 법조항을 연구해 보니까, 네. 추납은 올해 말에 신청하고 내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거 영상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리그님 오늘도 마음을 담은 상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정지웅님 감사합니다. 안티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연금박사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데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5월 19일이네, 그죠? 9시에 또 변함없이 여러분의 또 연금박사 상담 전문가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부족하신 분들은 저희 센터 1800-3624로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